안녕하세요.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5월 3일. 현재 시각 06시 27분. 온도가 포라네요. 12.6도. 상당히 포근하네. 1969년이라는 해가 있잖아요. 1969년. 프랑스에서의 6.8혁명, 그죠? 유럽, 미국에서의 베트남 전쟁과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서 젊은이들이 기존에 있던 세대의 고리타분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운동이잖아요. 레이먼드 카바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가가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기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에 과거와 현대로 넘어가는, 진정한 현대로 넘어가는 미국 문학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현상을 표현한 문구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공중전화던가 하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71년도경에 제대를 한 흑인, 그 이전에 니그로라는 어떤 인종적 경멸의 단어를 넌지시 사용했던 당시, 그들이 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벌인 그 냉전 체제 하에서의 대리전이었던 베트남에서의 전쟁, 거기서 그냥 숱하게 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현대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레이먼드 카바의 책 내용에 의하면, 소설을 표현을 빌리자면,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자신의 부인과 친구 관계였던 사람이 있고, 그 단편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과 그 부인의 여자친구가 우연찮게 애정에 휩쓸리게 돼요. 순식간에, 갑자기. 그런 어떤 삼류소설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어느 항구로 잠시 데이트를 즐기던 중에 한 허름한 흑인 전용 카페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여자는 물어보죠. 왜 이런 곳에 오냐고. 위험하겠는데.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 불륜에 대한 취팅온, 발각될까봐 두렵다, 뭐 이런 약간 좀 조잡한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저쪽에서 표현으로는 어제 그제 베트남에서 제대한 역전의 용사인 한 흑인 병사가 방금 전에 그냥 얼굴에 오만갓 그 불만을 품고 제대를 한 거죠. 그 회포를 풀기 위해서 뭐 술을 먹었던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그들
다 흑인인데 그 식탁에는 백인 둘 딱 있잖아. 사장이 좀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 백인 식탁 앞에 딱 갔더니 너희들 불륜이지 딱 그러는 거야 표현이. 표현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68년, 69년, 70년, 71년도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졌던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들,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르는 부분을 함축적인 이런 단어들로 해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단편이에요, 게다가. 쇼킹한 단어들.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주인이 이제 만류하면서 어제 제대한 사람인데 좀 이해해달라. 지금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이 베트남 전 참전 용사가 어제 그제 제대한 그 참혹한 현실하고의 그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점이죠. 밤이고 술을 먹고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갑자기 그 남자 주인공이 전리품 비슷한 베트남에서 그 이제 어두컴컴한 탁자 밑에 뭔가 둥그렇고 약간 누렇고 말라 비틀어진 거가 툭 던져지는 거야. 테이블 위에 우두둑 소리 나면서 뭔가 그 체인에 이렇게 딱 꼬여 있어. 뭐지 하고 이렇게 쓱 불빛 아래 이제 보는 거지. 이게 뭔 줄 아냐고. 이게 내가 그 베트남 베트콩들 새끼들 다 죽이고 귀때기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라고. 줄까? 막 이러면서 희롱을 하는 거지. 두 남녀를. 너희들이 여기서 이런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동안 우리 흑인들은 저 듣지도 못한 정글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너희들 뭐 하는 짓거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고소를 한 듯한 표현이었어. 표현이었다고. 그 장면도 쇼킹한데 조금 후에 느닷없이 그 백인 남녀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미국 현대 근현대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한 함축적인 단어를 희롱을 하는 거지. 흑인이 내가 100불 줄 테니까 그 백인 여자 다 듣는 데서 나랑 퍼킹 한번 하자 딱 이런 식의 어떤 그 매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제대하고 왔는데 이것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어떤 제대한 사람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가 잘못 표현되는 거지 사회에. 그런 헌터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어요. 베트남 제대한 이후에 사회의 어떤 디커플링 된 상태에서의 어떤 인간의 비애라든가 사회적인 잠재적인 폭력에 대한 우려 등을 경고한 영화들이 쭉쭉쭉 나왔어요. 80년대 초반. 일단 뭐 그런 식의 표현이지. 내가 뭐 뺑이 치는 동안 좀 더 흑인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신감 있는 행동이지. 어떻게 보면은 지난 17세기 16세기에 그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 애들이 말이야 종교를 핑계 삼아 와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막 지네 나름대로 이렇게 펼치고 거기에는 극단적인 종교와 그리고 백인만의 어떤 특권이 카르텔화한 어떤 대륙이잖아요. 왕정에 대한 디커플링, 왕정에 대한 것만 어떤 배제된 상태이지. 그런 상태에서 남부에서의 모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작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수입이 되잖아요. 인간이 아닌 노예. 딜리버리 해오잖아, 딜리버리. 말 그대로. 배송이 되어 온 어떤 인간 종족 기계를 들여오는 거잖아. 그건 아주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는 폄하를 받아온 인종이 1970년, 71년도에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숭고한 희생을 받아 치룬 거지. 백인과 동등하게. 그 상태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직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이지만 많은 내재적인 폭력이라든가 요구들이 쭉 올라오는 상태잖아. 70년대 전쟁이 막 빠지고.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서둘러 무슨 일이 날까봐 서둘러 오늘은 이만하지 그러면서 그 흑인 퇴역 군인을 물러나게 하고, 이 둘도 눈치를 좀 우두망찰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일어나서 나간 거지. 아, 흑인인데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희롱을 당한 거 아니야. 나가서 차 안에서 이렇게 숙연하게 있었어. 이들은 백인 중에서도 아주 그 형편없는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가진 하층민을 주로 그리잖아요. 레미카가 단돈 몇십 달러에 막 몸을 팔기도 하는 뭐 그런 유의 사람들을 그린 건데, 외판원이었는데 직업이 그 불륜을 하려고 했던 그 집사람 자기 부인의 친구가 일종의 외판원인데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괴로워갖고 위로 차원에서 파티를 열다가 이렇게 몰래 데리고 나온 건데,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새벽이었을 거 아니야. 둘이 차에 앉아서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데 남자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끝나. 사실 저 흑인의 돈을 받고 싶었다. 머리가 땡 하는 거지. 응? 백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뜬금없는 인종 간의 편견이 일순간 그 긴장관계에 있던 텐션이 끌어지면서 양측 간의 인종 간의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권리 판단이라든가 이런 헌법적 지위들이 순간적으로 수평이 돼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연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백인 입장에서 구역질 나는 거지만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지. 1970년대 미국 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니그로라는 표현의 인종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들이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그 이념을 떠나서, 경제적인 이념을 떠나서 인종 간에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불평등이 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들이 표현했던 니그로는 이제 니그로가 아니다. 백인과 우리가 같이 이 사회에서 숭고하게 희생을 했던 자들이고, 저들에게 치밀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저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끄러운 치부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다음 단계에, 그게 발전일 수는, 결국은 흑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다음 단계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겠지만 레벨업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레이먼드 카바 소설이 난 참 좋아. 69년이면 68 혁명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데탕트에 대한 해체들이
이루어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찰 국가로서의 면모도 서서히 퇴색되고,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그 대영제국의 흐름도 끝나가고, 히피 문화들이 본격화되면서 기성세대들과 본격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안전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69년 1월경에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 토목 건설이 일어나잖아요. 기반 건설. 아주 획기적인 말이죠. 국가 통치자가 정말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있을 때 자신이 국가의 희생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어떤 69년, 68년 내 경부고속도로 시작과 69년에 천안 대전 간의 일부 개통. 천안하고 대전이 벌써 그때 일부 개통을 시작했어요. 그게 1969년이에요. 그리고 69년은 제가 좋아하는 김한선이라는 가수가 태어난 해이거든요. 당시에 영등포구 반포동, 지금은 서초구 반포동인데 영등포구 반포동에서 태어난 김한선이 서울자만초등학교, 세화여중, 세화여고 뭐 이런 식으로, 세화여고는 중퇴를 했죠 아마. 그래가지고 1986년도, 85년도, 86년도, 87년도 이쯤은 86년도, 87년도 이때 이제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저희 청소년 중학교 때인데 온 방이 말이죠, 김한선 사진을 도배를 했어요. 벽에다가 사진을 구해다가 그냥 벽에다가 덕지 붙이고, 그때 이제 남동생하고 같이 방을 쓸 때인데 김한선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김한선. 저보다 나이도 두세 살 많은 나이지만 그때는 나보다 훨씬 많아 보였지. 고등학생이었어, 데뷔했을 때. 알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로 보냈는데, 이분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가끔씩 고무가 돼요. 뭐 일개 연예인이 활동하는 게 왜 인생의 고무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유년 말기,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이제 50을 넘는 상황에서도 건재하니 활동하고 있는 글을 보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 소화시대가 언제 끝나요? 일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일본 왕,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 그분. 그 아저씨 좀 너무해. 그 양반이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뒤로 물러나고 섭정을 하잖아요. 그 소하 시대를 연 이분이, 그땐 소하 시대, 19년이 소하 시대가 아니지.
그러면서 23년인가 21년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본격적으로 소아시대를 열잖아요. 아, 그 사람이 그런 87년, 88년에 죽게 돼요. 86, 87, 88년 그 즈음에 봄에 돌아가시고 우리 그 즈음에 한 가수가 또 죽게 돼요. 일본에서. 일본의 엔카 시대의 중흥, 황금 시대를 연 60년대, 70년대 바로 미소라 히바리. 미소라 히바리 상이 그 즈음에 히로이토가 서거한 이후 몇 달 후에 죽습니다. 가와노 나가노 요니 그런 어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진세이치로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노래고 우리나라 한때 60, 70, 80년대 90년대 이런 단란주점 이런 데서 뭐 엄청나게 불려졌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제일 교포예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한국을 죽기 전에 한번 오고 싶던 한국을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열망하던 자신의 아이도 가지지 못했던 그녀였고, 어쨌든 그녀가 죽고 나서 일본의 조야 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일갈합니다. 미소라 히바리가 죽고 진정한 소아시대는 막을 내렸다. 히로이토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패망과 재건과 일본의 열망을 담은 이런 발전과 그죠? 최전성기를 이루잖아요. 88년, 86년, 80년. 물론 뭐 프라자 협의 이후에 엄청난 단가가 있었긴 했지만 그거에 엄청 취해 있던 시절에 히로이토가 죽고 그와 동시에 미소라 히바리상이 죽으면서 진정한 소아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김한선의 풍미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사에서 차지하는 게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김한선 씨는 지금도 아주 그냥 건재하니 살아계시더라고요. 미혼이시고 앨범을 발표하고 유년, 청년, 장년 길을 접어든 저에게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미소리 히바리상이 부과하고 있었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69년에 역사를 통해서 전 오늘을 살고 있는 어떤 내 흔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척여 볼 수 있는 오늘이 아침이기도 합니다. 날씨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자, 저도 쌌다 했습니다.